요즘 드론으로 찍은 영상들 보면 와, 정말 멋있죠? 그쵸? 하늘을 막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거 보면 속이 다 시원해지는데요. 근데 있잖아요. 그 자유로운 비행 뒤에는 사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법전이라는 게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? 자, 보세요. 여기 정말 멋진 드론이 한 대 있어요.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하늘로 띄우고 싶다면 정확히 뭐가 필요할까요? 그냥 뭐 전원 켜고 조종기만 떡 잡으면 그걸로 끝일까요? 정답은요.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거 하지 마세요, 저거 하지 마세요 하는 그런 금지 목록이 절대 아니에요. 오히려 우리 모두가 이 하늘을 안전하게 함께 쓰기 위한 일종의 약속 같은 거거든요. 말 그대로 하늘의 법전인 셈이죠. 자, 지금부터 그 법전을 저랑 같이 한 장씩 넘겨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장입니다. 바로 하늘의 법전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생각해보면 모든 멋진 기술이 다 그렇잖아요.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걸 뒷받침하는 약속, 그러니까 규칙이 정말 중요해지죠. 아니, 애초에 텅 비어있던 이 하늘에 도대체 왜 법이라는 게 필요하게 됐을까요? 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죠.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1903년이었어요. 라이트 형제가 인류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한 바로 그 순간이죠. 하늘이라는 새로운 길이 딱 열리니까 이제 전 세계가 이 길을 어떻게 함께 안전하게 쓸 건가 하는 규칙이 필요해진 거예요. 그래서 나온 게 바로 1944년의 시카고 협약, 그리고 국제항공의 표준을 만드는 ICAO라는 기구의 탄생입니다.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서 2017년에 지금의 항공법 체계를 완성하게 된 거고요. 아니, 그래서 ICAO 하는데 거기가 대체 뭐 하는 곳이냐고요? 제일 쉽게 설명드리면요. 그냥 하늘의 유행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가 전 세계 어느 나라 공항에 가도 활주로 모양이나 규격이 비슷비슷하잖아요? 또 조종사들이 쓰는 용어도 다 통일되어 있고요. 이게 다 ICAO가 정해놓은 국제표준, 그러니까 글로벌 룰 덕분인 거죠. 자,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? 우리나라 항공법은 크게 보면 딱 세 가지로 나뉩니다. 항공사들을 위한 항공사업법, 공항을 위한 공항시설법, 그리고 바로 이 항공안전법입니다. 여기 이 차트 한번 보세요. 비중이 그냥 압도적이죠? 맞습니다. 드론을 날리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바로 이 항공안전법이에요. 우리가 알아야 할 거의 모든 규칙이 이 법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좋습니다.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? 법의 세계라는 게 참 재밌는 게요. 모든 걸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. 그러니까 하늘에 나는 거라고 해서 다 똑같이 비행체 하나로 퉁치질 않는다는 거죠. 그럼 법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드론은 대체 어떤 존재로 분류될까요? 법에서는요, 하늘을 나는 것들을 크게 이렇게 세 가족으로 나눠요. 첫째는 딱 봐도 아시겠죠? 비행기나 헬리콥터 같은 항공기 가족, 맏형격이죠. 둘째는 그보다 좀 가벼운 경량 항공기 가족. 그리고 마지막, 가장 막내이면서 종류는 제일 많은 가족이 바로 초경량 비행장치인데요. 네, 우리가 아는 드론은 바로 이 막내 가족에 속해 있는 겁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여기선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같은 초경량 비행장치 가족 안에서도요, 드론은 무게에 따라서 그야말로 신분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거든요. 그 기준선이 되는 마법의 숫자가 뭐냐? 바로 이 표에 있는 12kg과 25kg입니다. 내 드론의 무게가 이 선을 넘어가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그냥 취미용 장난감인지 아니면 국가에 정식으로 신고해야 하는 장비인지 심지어는 전문가 자격증이 꼭 있어야만 하는 전문 장비인지가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 안 드세요? 아니, 왜 10kg, 20kg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로 하지? 왜 하필 12kg, 25kg 같이 뭔가 좀 애매한 숫자를 기준으로 정했을까? 하고 말이죠. 여기에는요,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아주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. 정답은 바로 에너지입니다. 법이 진짜로 주목한 건 드론의 무게 그 자체가 아니었던 거예요. 그보다는 그 무게를 가진 물체가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만들어내는 파괴적인 에너지, 그러니까 물리학 시간에 배운 운동 에너지 있잖아요. 그걸 계산한 거죠.
만약에 이 드론이 추락했을 때 과연 얼마나 큰 충격을 줄 수 있겠는가? 결국 이 모든 숫자가 가리키는 단 하나의 목표는 바로 시민의 안전이었던 겁니다. 아주 명확하죠. 자, 세 번째 장으로 넘어왔습니다. 이번에는 하늘에 그어진 보이지 않는 지도, 바로 공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사는 땅 위에 도로도 있고 건물도 있고 공원도 있잖아요. 하늘도 똑같아요. 비행기들만 다니는 고속도로가 있고요. 우리 드론이 비교적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공원 같은 곳도 있고 또 반대로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곳도 있다는 거죠. 이 하늘길, 즉 공역은요, 기본적으로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. 이걸 도로에 비유하면 이해가 정말 빠른데요. 차가 엄청나게 많고 복잡해서 신호등도 있고 교통경찰도 꼭 필요한 서울 시내 같은 곳이 있겠죠. 거기가 바로 관제공역입니다. 말 그대로 관제사가 교통정리를 해주는 곳이죠. 반대로 차도 별로 없고 한적한 시골길 같은 곳, 거기가 바로 비관제공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. 그리고 이 중에서도 정말 여기는 허가 없이는 단 1cm도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말 그대로 절대 금지 구역이라는 곳들이 있습니다. 보통 알파벳 P로 시작하는 비행금지 구역인데요. 예를 들면 대통령실 주변인 P73, 그리고 휴전선 일대인 P518, 또 전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주변 같은 곳들이 대표적이에요. 이런 곳들은 말 안 해도 아시겠죠?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엄격하게 통제되는 겁니다. 자, 네 번째 장입니다. 아마 오늘 내용 중에 여러분께 가장 실용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. 그래서 결론이 뭐냐? 내가 드론을 날릴 때 허락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?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.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. 딱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끝납니다. 자, 이 세 가지 체크리스트. 이것만 딱 기억하세요. 첫째, 내가 날리려는 곳이 공항 근처 옅은 관제권인가? 둘째, 내가 지금 아파트 한 50층 높이, 그러니까 150m보다 더 높이 날릴 건가? 그리고 마지막, 셋째, 내 드론이 25kg을 넘는 아주 큰 대형 기체인가?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단 하나라도 대답이 네라면 여러분은 비행 전에 반드시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. 어때요? 아주 간단하죠? 자, 벌써 마지막 장이네요.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구체적인 규칙들을 하나씩 살펴봤잖아요. 이제는 한 걸음 뒤로 깍 물러나서 이 모든 법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건지 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. 사실 저희가 이번 내용을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요. 바로 최영식 박사님의 이 말이었습니다. 법은 규제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한 약속이다. 와, 정말 이 한 문장이 이 하늘의 법전 전체를 꿰뚫는 핵심 철학이 아닐까 싶어요. 결국 이 모든 복잡해 보이는 규칙들은요, 누군가를 일부러 귀찮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. 드론이라는 이 정말 놀라운 기술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상과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만든 최소한의 약속인 겁니다. 이건 조종사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당신과 나, 우리 모두를 위한 약속인 거죠. 앞으로 하늘에는요,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수백, 아니 수천 배는 더 많은 드론이 날아다니게 될 거예요. 피자를 배달하는 배달 드론, 사람을 태우는 드론 택시까지 이게 다 현실이 되겠죠. 이렇게 하늘이 점점 더 붐비게 될 미래에 과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내일의 하늘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약속들을 더 만들어가야 할까요?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한 번쯤 그 질문을 떠올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